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6일 밤 11시를 넘고 있습니다.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요.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일모도원입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노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초조해집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할 일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짜증을 내게 되죠. 짜증내는 노인 문제가 많습니다. 노인이 짜증을 내면은 젊은이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인들, 특히 애국 노인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차지 않고 너무나 애국을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심정으로 대하다 보니까 짜증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짜증내는 노인은 젊은이들이 더욱더욱 필요합니다. 또 노인들을 위로하는 말 중에 아주 기분 좋은 말도 있습니다. 키케로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한 말인데,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들이 구제한다면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런 나라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들이 구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건국 이후의 최대 인파가 모였는데 그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추계한 것인데 60세 이상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60세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로 기억이 듭니다. 모든 세대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즉 젊은 세대만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있으니까 다른 세대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편하게 조언만 해달라, 이런 거죠. 살아갈 미래는 우리의 주권적 영향이 있는 미래고 당신들이 살 연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젊어 보았다, 너희들은 늙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말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 미래를 살아갈 주인공들인 젊은 세대에게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하라, 이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노년을 더 맹렬하게 사는 분들이 있죠. 세계사를 바꾼 70대 지도자 5명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리고 아데나워 수독 수상 또 있습니다. 드골이 있습니다. 드골 70대에 프랑스를 내전 상태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처칠도 말년에는 70대였습니다. 처칠, 드골, 이승만, 아데나워, 세계 4대 지도자가 70대였는데 여기 한 사람 레이건 대통령이 70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70대에 역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일모도원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중국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국시대, 아득한 옛날입니다. 전국시대, 그러니까 서기전 6세기의 일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오자스입니다. 오자스 하면요, 전국시대의 주인공이고 그 생애가 드라마틱하고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그리스 비극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오자스와 비슷한, 오자스는 군사적 천재입니다. 그리고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오자스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죠.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은 기원전 3세기 사람이죠. 두 사람이 마지막에 자살한 점에 또 가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두 사람은 전략가고 군사기술자인데 결국 정치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이 오자서가 일모도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자서는 원래 중국의 초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초나라. 그런데 이 초나라에 평왕이라는 사람의 이 오자서 집안이 충성을 했는데 이게 모함에 속아가지고 평왕이라는 사람이 오자서의 아버지와 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자서가 탈출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와 형을 죽인 이 평왕에게 복수를 하려고 노립니다. 이 오자서를 중용한 사람이 오나라였습니다. 오나라의 오왕, 이름이 함녀입니다. 함녀. 오자서는 오왕을 도와가지고 초를 쳐서 이기고, 그때는 평왕이 죽었어요. 평왕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관에서 시신을 끌어내가지고 300번이나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오자서의 옛날 친구인 신포스란 사람이 산중에서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충고를 합니다. 오자서에게. 당신의 복수는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내가 들으니 사람의 수가 많으면 한때는 하늘을 이길 수 있지만은 하늘이 한 번 결심을 하면은 능히 사람을 깨트린다. 너는 원래 평왕의 신하로 몸소 그를 숨겼는데 지금 평왕의 시신을 이렇게 욕보였으니 이보다 더 천리에 어긋난 일이 또 어디 있나? 이렇게 준엄하게 무슨 꾸짖습니다. 오자서는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신포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갈팡질팡 걸어가며 앞뒤를 분간할 겨를이 없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해야 될 복수도 많고 한데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도 이렇게 모진 복수를 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후일담이 이게 전국시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5월 동주, 와신상담, 이런 거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이 오자서가 모시던 오왕 함녀는 월나라를 치다가 죽었습니다. 함녀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 사람이 부차입니다. 오왕부차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왕구천과 함께 라이벌이죠. 오왕부천은 아버지를 죽인 이 월나라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것을 와신상담이라고 그러죠. 그는 드디어 월나라를 쳐서 월나라의 왕 구천을 회계산에서 포위를 합니다. 월왕구천은 포위가 되자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오왕 부차에게 애걸을 합니다. 오자서는 반대합니다. 살려주면 안 된다. 월왕은 고통을 잘 견디는 자입니다. 지금 그를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왕부차는 듣지 않고 월왕구천을 살려줍니다. 오왕부차는 선심만 믿고 자기가 선심을 베풀었으니까 월왕구차도 승복하겠지 하면서 두 나라가 평화롭게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5월 동주라 그러죠. 5월.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고 평화를 누린다는 뜻인데, 이제는 5월 동주란 말은 같은 배를 타고 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동상이몽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5월 동주. 아까 와신상담. 와신은 누가 했느냐 하면은
부차가 와신을 한 거죠.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복수를 결심했다는 거죠. 이번엔 상담을 합니다. 즉 오왕에게 졌던 월왕 구천은 이 치욕을 갚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면 얼마나 씁니까?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월왕 구천이. 오왕은 용서를 했으니까 마음으로 승복하겠다고 했지만은 동정심이란 것은 이것은 받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오왕 부차는 월왕이 이를 갈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이 패권자가 되려는 허영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주 모험적인 외교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오자선은 계속 오왕 부차에게 월을 쳐서 없애버려야 이게 안심할 수 있다라고 건의를 하다가 오왕 부처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왕 부차가 자기를 잘 섬기고 계속 전투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던 이 오자서를 좀 끄림칙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죠. 즉 오자서가 초나라 평왕의 시신을 아주 매질하고 하는 걸 곁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서에 대해서 마음에 끄림칙한 바가 있습니다. 한때 자기가 모셨던 평왕의 시신을 저럴 수가 있느냐. 오자서는 언젠가는 배신할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머리 좋은 오자서가 저지른 그 업보가 돌고 돌아서 이제는 자신을 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잘 나가는 오자서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왕 부차가 오자서에게 칼을 내려서 자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오자서는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거든 내 누나를 뽑아가지고 저 문 위에 걸어 놓아라.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오나라를 없애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유언을 합니다. 아주 독한 유언을 하죠. 이 말을 전해들은 오왕 부차는 오자서의 시신을 말가죽으로 만든 자루에 넣어서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오자서가 바로 평왕의 시신에 가했던 그것과 비슷한 모독을 당한 거죠. 자업자득입니다. 그런데 오자서가 예언한 대로 됐어요. 결국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부차를 죽입니다. 이 사기 열전에 이 내용이 잘 써져 있는데 사기를 쓴 사마천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원한의 해독은 참으로 처참하다. 임금으로서도 신하에게 원한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동렬의 사람이야 어떻겠는가. 이 오자서가 그런 한을 품게 된 것은 본인 설명에 의하면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었어입니다. 시간에 쫓긴 겁니다.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으니까 인간은 잔인해지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씨도 노인입니다. 문재인 씨도 속으로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문다. 날은 저물고 있죠.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멉니다.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서없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이럴 때 또 근사한 유언을 남긴 사람이 하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십 년의 전국시대를 마무리하고 명치유신까지 일본이 26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막부제도를 만듭니다. 그 70대 초반에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외우는 유언이죠. 이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둘지 마라.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서둘지 말라. 오자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자서는 날은 저물고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 그러나 도가와 이에야서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까 천천히 하라. 그러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그 먼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닐까요? 이 노인들에 대한 명언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젊은 시절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늙어서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괴테가 이야기했습니다. 괴테는 80대 때도 연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늙은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늙어서는 실수를 하지 마라. 젊었을 때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 교황 바오로 6세가 했다는 말인데, 젊은 시절엔 하루가 짧고 한 해는 길다. 늙으면 하루는 긴데 한 해가 짧다.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여자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늙는다는 것은 비행기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당신이 승객인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거 한국의 노인들에게도 이런 충고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승객이 되는 겁니다. 한때 파이로트도 되어 보았고 승무원도 되어 보았지만 늙는다는 것은 현직에서 떠나가지고 승객이 되면은 이제 별 할 수단이 없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난기로으로 들어갑니다. 막 흔들려요. 조종사는 할 일이 있지만은, 승무원은 할 일이 있지만 승객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무력감을 느끼죠. 노인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할 역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의 노인들은 할 역할을 지금 찾아서 이승만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발품 파는 게 아주 중요한 할 일입니다. 나는 노년의 고상한 품위를 유지하는 이들을 존경하지만 나는 재밌게 살겠다. 나는 늙어서 고상한 품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늙을수록 나는 재밌게 살겠다. 이런 마음 자세도 필요합니다. 고상하게 산다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유치찬란하게 살겠다. 적극적인 자세.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크게 서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 그들은 하나님이 서시려고 할 때 나이가 많다면서 부름을 무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빌리 그레함이 이야기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왕관이며 우리 연극의 마지막 막이다. 노년의 많은 즐거움 중의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다. 말콤 무거리지. 제가 다니는 영천교회의 원로 목사 이용호 목사께서 설교할 때 명언을 했기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낡은 의자를 보니 한때는 근사한 모양이었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가죽도 좋았고 고급 목재로 잘 짜여진 의자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찢어지고 금이 가고 흉터가 나 있는 망가진 의자였어요. 그런데 그 의자는 초라하지 않았어요. 망가지고 낡은 의자였지만 추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낡아질 동안 이 의자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거지요. 문득 누가 남긴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노인은 녹슬지 말고 낡아야 한다. 인간은 녹슬지 않고 낡아서 망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